고소하게 고소. 그런데 시아버지에겐 고수의 향이 별로의 모양이다. 여자들이 새참 만들러 나간 후론 줄곧 말없이 일만 하는 형제들. 그런데 아내들이 돌아오자 하우스 안은 다시 활기가 넘친다. 잠들 지고 하세요. 빨리 와요. 조금 남았어요 이제. 빨리 와. 근데 시간 맞춰 왔네. 먹고 막걸리 큰 형이 사그랬는데. 먹고 해요. 먹고. 형제들이 함께 일하고 동서들이 함께 만든 부침개. 함께하니 뭐든 빨리 끝나서 좋다. 이거 혼자 하면은 건 뭐 이틀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좀 셋이서 하니까 뭐 금방 끝냈잖아요. 네. 우리 특급이 삐꾸리 오면 그런 거야 원래. 고급인력입니다. 알면서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이럴 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대장 며느리 명숙 씨다. 우리 대박 의미로 우리 신간에 화이팅 한번 하세요, 사모님. 와. 화이팅. 건배 딱 몰라. 건배 딱. 자기 해. 진짜. 그 형님 또 해줘. 무거운 수행한다 또. 자, 철원 신간의 농장 화이팅! 화이팅! 우애 하나만큼은 남다르다 못해 특별한 신씨 형제들. 힘은 보태고 일은 덜어주는 형제들이 있으니 이보다 더 든든할 수가 없다. 명숙 씨가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일을 보고 있는 가공 공장. 여기는 저희 여주즙 만드는 가공 공장이고요. 여기서 이제 완제품들을 택배 주문이 오면 택배로 해서 우체국 택배로 해서 발송을 하는 데예요. 가공 공장 겸 사무실이요. 농사 외에 가공 및 택배 업무는 모두 명숙 씨의 몫. 남편은 주로 농사, 아내는 가공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이곳에선 직접 농사지은 여주를 가공해서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귀농 9년 차, 처음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이제는 제법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제 제법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명숙 씨. 특히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아 주문량이 많이 밀렸다. 택배 시간에 맞춰 일을 끝내려면 서둘러야 하는데 일은 많아도 혼자 척척 잘해내는 명숙 씨다. 해놓으면 진짜 우체국 택배. 그나저나 오늘은 일이 많아 시아버지 점심을 챙기기가 힘들 것 같다. 혹시 몰라 베트남 둘째 동서에게 부탁을 해두었는데 시아버지는 오늘 베트남 둘째 며느리가 차리는 밥상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한국말도 한국 음식도 서툰 둘째 며느리. 시아버지께 무얼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 자신이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베트남 쌀국수로 메뉴를 정했다. 시아버지께 베트남 쌀국수는 처음 해드리는 거라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나름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며느리. 국수 너무 뜨거워요. 맛있어요. 베트남에서 만들던 솜씨로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해보려는 찰나? 오늘은 웬일로 때를 안 쓰고 조용한가 했더니 그새 난장판을 만들어놨다. 한창 사고 칠 3살, 5살 아이들. 잠시 한눈만 팔아도 사고를 친다. 사건 사고는 있었지만 마지막 야심작 우리나라에선 고수라고 불리는 향신료를 듬뿍 넣어 상에 올리는데 아버지, 술 드세요. 베트남 며느리 덕분에 시아버지는 원조 베트남 쌀국수를 맛보게 되었다. 고소하게 고소. 그런데 시아버지에겐 고수의 향이 별로의 모양이다. 아버지 안 좋아요? 며느리에겐 미안하지만 고수 냄새가 영 적응이 안 된다. 냄새 이상해요, 아버지?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미안하고 며느리도 조금은 당황스러운 상황. 아버지.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좀 미안하게 됐다. 그런데 고수를 빼니 맛은 그런대로 괜찮으신 모양이다. 국수는 괜찮은데 그 향, 요거.
베트남 태생인 엄마와는 달리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에게도 이 향은 별로인가 보다. 남들은 몰라도 며느리에겐 그리운 향이자 엄마의 맛이기도 하다. 엄마 베트남에 국수 장사했어요. 아버지 김치 드세요. 잘 먹겠다. 김치는 고맙다. 그러면 더 맛있어요. 아버지. 밥상을 앞에 두고 며느리와 단둘이 앉아 있으려니 조금은 어색한 시아버지. 며느리 역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식사하는 게 아직은 좀 어색하고 어렵다. 때 아닌 봄 태풍이 찾아왔다. 거센 바람에 하우스 비닐이 찢기고 날아가고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서둘러 사태 파악에 나선 명숙 씨. 둘째 시동생 하우스 천장엔 구멍까지 생겼다. 여름 태풍도 이러진 않았는데 피해가 제법 클 것 같다. 바람이 세게 부는 이렇게 세게 분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번 바람이 되게 센 거.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여기저기서 피해가 더 생겨나고 있다. 동생은 속수무책 상황을 지켜보지만 농사 경력이 더 많은 동환 씨는 일단 눈에 보이는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데 조금이라도 찢어진 부분이 있으면 바람이 자꾸 채서 자꾸 점점 늘어나는 거죠. 피해 복구 금액에 복구 시간에 파악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잠깐 강하게 스쳐가는 태풍이겠거니 했는데 멈출 기세가 아니다. 명숙 씨도 이 상황이 여간 걱정스러운 것이 아닌데 마음은 심란해도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서둘러 공장으로 오는 명숙 씨.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오해는 전기 끊겼다. 어떡해. 벼락 맞았나 봐.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해. 다급한 마음에 차단기를 눌러봤지만 소용이 없다. 이게 전기가 나가서 컴퓨터 사용을 하면 저기 컴퓨터가 사용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컴퓨터로 주문서가 거의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급한 대로 전화 주문을 받은 곳 먼저 직접 써서 보내려고 하는데 가뜩이나 일도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다. 상황이 답답한 건 동환 씨도 마찬가지. 일단은 바람이 잦아지길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그 사이에 집에 가서 점심 식사나 하고 나올까 하는데 아이고 배고파. 새벽부터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더니 쉬산기가 밀려온다. 집에 아무도 없어. 아버지. 물도 없고. 가뜩이나 상황도 안 좋은데 밥까지 늦다니 짜증이 난다. 아니 왜 안 와? 빨리 밥 줘야지. 아이 12시 안에 밥 달래니까 맨날. 아이 진짜 사람 배고파 죽겠구만. 빨리 들어와. 아이고 지저분해 진짜 집이라고. 야 이거 뭐 하나 정리도 안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유. 다녀왔습니다. 지금 몇 시야? 밥을 줘야 내가 일할 거 아니야. 몇 시야 지금? 아이. 일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아우 내가 지금 노는 사람도 아니고 일하면서 때를 놓칠 수도 있는 거지. 아유 진짜. 또 일하는 거 알아. 모르는 게 아니라 당신도 일을 좀 조금 일찍 끝내고 들어오라고. 그렇다고 그때마다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어떡해요.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가뜩이나 정전 때문에 일도 늦어지고 몸도 지치는데 돌아온 건 밥 타령이라니. 남편도 심란한데 배까지 고프니 더 예민해진 것 같다. 아니 지금 내가 1시간을 늦었어. 2시간을 늦었어. 잠깐 한 20분 늦었기를 그걸 못 기다려요. 20분이면 내가 20분 쉴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이게 끼는 때마다 이렇게 시간을 딱딱 맞춰서 해.
늦기도 하고 저기 좀 내가 혼자 살아? 아버지 계신데 아버지 될 끼니 챙겨드리는 될 거 아니야? 벌써 몇 번을 얘기했어? 가뜩이나 정전 때문에 일에 차질이 생겨 머리가 복잡한데 밥 좀 늦었다고 저리 난리다. 그래도 더 큰 싸움이 될 수 있으니 일단은 피해보자 싶은데 시아버지 때문이라도 항상 끼니 때는 지키려고 하는 명숙 씨. 그 노력을 몰라주니 야속할 뿐이다. 저희가 아버지랑 같이 사니까 끼니 때 되면 진짜 제 시간에 밥을 먹었으면 해요. 그리고 그래야 또 규칙적으로 해야 아버님 건강도 좀 챙기고 하니까요. 말이 그렇지 일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공장 일하면서 시아버지 식기를 매끼 챙기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내색은 못하고 명숙 씨는 속상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는다. 다행히 상을 차리고 나서야 시아버지가 돌아왔다. 평상시 같으면 살갑게 말을 붙이던 며느리가 조용한 걸 보니 뭔가 일이 있었긴 하나 보다. 다행히 바람이 잦아들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다. 명숙 씨도 조금이나마 일손을 보태기 위해 나와봤는데 바람이 잦아들었다고는 하지만 하우스 복구 작업은 좀 위험해 보이는데 그래도 심한 일교차에 작물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 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밤에 이게 추워. 우리 자식들이 춥잖아요 지금. 점심에 큰 소리를 낸 후로 냉전 중인 부부. 던지면 던진다라고 말이라도 하지. 화는 나지만 큰 싸움이 될 것 같아 참는 명숙 씨다. 동안 씨의 마음도 멈추지 않는 바람처럼 심란하다. 다음 날까지 이어진 복구 작업. 오늘은 형제는 물론 일꾼들까지 동원이 됐다. 하우스 규모가 크다 보니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을 해야 하는데 태풍으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버지도 걱정이 되셨는지 나와 보시는데 바람 불 땐 위험해서 나와보질 못했는데 피해 규모를 보니 바람이 어지간히 쇠긴 쇠던 모양이다. 이게 뭐야 나무한테 갖다 하면 걱정이 됐는지 자리를 뜨지 못하는 아버지. 위를 올려다보니 보이는 아찔한 모습에 더 마음 졸이는 아버지다.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은 아버지. 마음 같아선 함께 올라가 일을 도와주고 싶지만 연로한 몸으로 그럴 수도 없으니 그저 답답한 마음뿐이다. 저쪽에 올라가서 올라오고. 못 도와주는 게 아버지는 내내 마음에 걸린다. 뭐를 좀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고 나왔더니 뭐 별로야. 이틀을 꼬박 하우스 복구 공사에만 매달려 있었더니 그새 작업이 끝이 났다. 고생은 좀 했지만 그래도 해결을 했으니 마음만은 가벼워지는데. 이게 다 된 거예요? 네, 이제 마무리 끝났어요 이제. 시원해요. 이제 바람 불어도 상관없어 이제. 때우고 씌워서 보수 공사를 마친 하우스. 태풍 피해로 걱정했던 마음이 이제야 쭉 펴진 것 같다. 그날 오후. 큰 동서와 둘째 동서가 주방에서 분주하다. 힘들게 복구 작업을 끝낸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인데 오늘의 주 메뉴는 민물 매운탕. 한국 요리가 서툰 둘째 동서도 오늘은 자신 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는데 바로 고추장 제육볶음이다. 첫째, 둘째는 저기 매운탕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섯째는 막내는 매운탕을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어류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제육볶음을 더 하는 거죠. 둘째 며느리의 야심작 제육볶음이 완성이 되자 하나 둘씩 모이는 가족들. 아니, 나름은 고생한 둘째 동서를 위해 대신 생색을 내주는 명숙 씨. 막내야, 니네 때문에 매운탕 먹어야 되는데 제육볶음 한 거야. 감사합니다. 삐지지 말고. 네, 맛있게. 뭐 둘째네 간 거야. 맛있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괜찮아요. 새집 가족들이 다 모였더니 이내 집안이 북적북적해졌다. 태풍 복구 작업으로 고생한 큰형을 위해 한 잔 따라주는 막내 동생. 고생했다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아내의 마음이 동안 씨는 그저 고맙다. 막내 시동생 부부는 오늘도 서로를 챙기며 애정을 과시하는데 사모님 매운탕 안 드신다고 우리 왕미경 씨가 만 나 생각하는 우리 그럼 훨씬 낫죠? 내가 사랑하잖아. 오늘도 분위기 띄우는 일은 명숙 씨가 맡았다. 아시죠? 은서 오빠 이거 한 번만 해봐요. 왕미경한테 한번 해봐. 빨리. 깜짝 요즘에. 사모님 이거 한번 해봐. 될까 예뻐요? 안 예뻐요? 내가 해달래. 한번 해봐요. 아직 신혼이잖아요. 입에는 짜요 맛있어. 분위기 띄우는 아내 덕에 웃는 동안 씨. 대가족 속에서 시어머니처럼 집안을 이끌어가는 아내. 이런 아내에게 밥이 늦었다고 큰소리 냈던 게 왠지 미안해지는 동안 씨다. 다음 날 동안 씨는 복구 작업으로 늦어진 일을 하느라 바쁘다. 일을 하면서도 아내에게 큰소리치고 풀지 못한 게 내내 마음에 걸렸던 동안 씨. 그런데 다행히 저기 아내가 와 있다. 물 좀 줘. 물이요? 거기 있잖아, 거. 어디? 거기 있잖아. 어디? 아까 내가 그거 갖다 놨단 말이야. 몰라. 아니 트럭트에다 싣고 다니면 되지. 뭐 물을 여기다 놓고 달라고 그래요? 귀찮게? 이참에 화해를 시도하는 남편. 시원하게 마시려고 그랬지. 커피 한잔 마셔. 네? 커피도 안 먹는 사람이 왜 커피래? 아이, 마셔. 시원해, 지금. 커피 한잔 마셔. 빨리 따줘. 알았어. 그냥 줄 거면. 난 술 깨끗한데. 괜찮아. 농사꾼은 흙도 먹고 사는 건데 뭐. 여기. 아버님 모시고, 좀 형제 많은 집에 시집 와서 고생 많고, 어머님이 딱 하고 돌아가신 그 일들을 다 해주고, 하여튼, 고마워. 아버님 좀 더 부탁해. 끝까지 부탁이야? 그럼 어떻게? 당신밖에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 내가 풀고 살아야지 뭐 어쩔 거야. 그럼 아버지 모실 사람 당신 최고야. 역시 마음을 알아주는 건 남편뿐이다. 밀고 당기고 다시 밀당 부부의 일상이 시작됐다.